인터넷 최고의 입시 정보 프로그램 김찬희의 입시 포커스 2011학년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학년도는 아시다시피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태어난 해죠.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문과 수학의 시험 범위와 제도가 변경됨으로써 올해 N수생이 가장 많은 해가 되기도 하죠. 특히 지금은 말이죠. 6월 모의평가를 친 직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긴장도도 매우 크게 달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9월에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것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입시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이 뭐냐. 9월에 써야 될 수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시 원서를 정확하게 쓰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수시와 정시를 한꺼번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할까 싶어서 오늘 2011학년도 입시 포커스 1회로 수시를 준비했습니다. 수시에 대해서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참 오해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내신이 나쁘니까 수시는 안 돼, 뭐 이러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수능을 못하니까 수시를 해야 돼, 이러는 분들도 있고요. 스펙이 없는데 무슨 수시야?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논술을 못 치니까 수시를 못한다, 이런 다종다양한 수시에 관한 유언비어들이 난무하는 게 수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닙니다. 다 틀린 거죠. 일단 수시가 제도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제도마다 다 다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하나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또 잘못되어 있어요. 논술형 전형의 본질이 뭔지, 내시형 제도의 본질이 뭔지, 입학사정관제의 본질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한꺼풀씩 제가 벗겨드릴 텐데 처음부터 하루에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수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시 전체의 개요, 수시의 일반적인 작동 원리, 이거를 설명하는 거를 오늘 1회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제목은 한눈에 보는 수시, 상위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상위 15개 대학이 어떤 거냐,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려대,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서강대, 이화여대, 여기까지 소위 8개대라고 하죠. 서울대가 원래 있었고 상위 7개 사립학교가 항상 연합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상위 7개대가 그런 거에서 좀 형성된 면이 있는데 올해부터 연대가 배신 때렸죠. 연대가 따로 하고요. 연대를 제외한 6개대가 6개대 연합 설명회를 했죠. 그래서 서울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6개대가 있습니다. 그럼 8개가 나머지 7개는 뭐냐? 시립대, 외대, 경희대, 건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동국대, 여기까지가 상위 15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나 카이스트가 있지만 이거는 특별한 학생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일반적 학교로 이 15개대를 보시는데 제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입시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입시 정시 지원을 할 때 보통 이렇게 15개대를 상위 15개대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작년 2018년도 입시 포커스 때는 8개 대학만 중심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대상자가 좀 주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5개대까지 좀 포괄적으로 하는 식으로 올해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개대 수시의 일반적인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 오늘의 한눈으로 보는 수시입니다. 자, 먼저 한눈에 보는 수시. 수시 2-1A, 2-B, 2-A, 2-B, 2-3A, 2-3B라는 작년에 한번 공부하신 분이라면 익숙한 얘기인데 처음 입시 포커스 보는 분들은 이게 뭐냐 싶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6개의 수시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설명부터 먼저 해드린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시가 말이죠. 대부분의 대학교 입시 요강을 보면 이게 참 문제죠. 대학교 입시 요강이 너무 길죠. 보통 학교마다 100페이지가 넘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읽으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대학마다 쓰는 의미가 달라요. 대학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요. 어떤 학교에서 2-1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른 대학에서 2-1이라고 부르는 게 의미가 다르고, 이 대학에서는 2-3이라고 하는 것을 저 대학에서는 이 대학 2-2라고 해요. 즉 학교마다 21, 22라는 기호를 쓰는데, 그러니까 실제 원소 요강에는 21, 22란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21, 22만 보면 수시가 두 제도밖에 없는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21이 있고 22가 있고. 근데 그거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수시 제도가 21, 22 두 개가 아니고요. 6개다 이거야. 수시는 몇 개?
여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6가지 종류로 분석을 해야 수시에 대한 지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용어가 다른 것은 제가 통일해서 이 6개로 강제 재편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이대 같은 경우가 이대는 2-2라고 돼 있는 게 사실 제 분류법에 따르면 2-3에 해당해요. 그럼 제가 2-3B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원소요금하고 나하고 21, 22 기호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그들 잘못이야. 내가 그걸 오히려 6가지로 세분해서 잘 이해해 드릴 테니까 요거부터 잘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첫 뭐냐? 맨 앞에 2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거는 2학기에 수시를 한다 이거야. 수시 모집을 2학기에 한다. 근데 몇 년 전에 1학기 수시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1이라고 시작하는 수시는 일단 없는 거죠. 2학기 수시만 있으니까 요 앞이 전부 2인 겁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버렸죠. 그 다음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죠. 요거는 전형과 원서 접수하는 시기에 따른 구분입니다. 어떻게 구분되냐? 여기 보세요. 1은 전형을 수능 전에 한다. 수능 전에 전형을 하면 원서 접수도 수능 전에 했겠죠? 원서 접수를 수능 전에 하고 전형도 수능 전에 다 하는 겁니다. 수시에서의 전형이 뭡니까? 논술 시험과 면접 시험이죠. 논술 면접 시험을 수능 전에 다 끝나는 거. 이게 2-1이 되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원서 넣고 논술 면접 시험을 다 보면 합격이 확정되어 버리면 정시 지원이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1이죠. 요 1이 바로 모든 전형 과정이 수능 전에 끝나기 때문에 수능을 잘 봤을 때 정시 좋은 대학으로 달아날 수 없는 것. 이게 2-1입니다. 알겠죠? 2는 뭐냐? 2는 전형을 수능 후에 한대. 이거 잘 봐야 돼. 전형을 수능 후에 하는 거지 원서를 수능 후에 내는 게 아니야. 원서 접수는 1과 2가 똑같아요. 1과 2가 둘 다 원서 접수는 9월에 해요.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얘는 시험을 10월에 보는 거야. 얘는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시험을 수능 11월 18일 이후 11월 말에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논술 면접 시험을 수능 전에 치냐 수능 후에 치냐 그 차이가 1과 2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2-2라는 건 결국 뭐냐? 전형 과정인 논술 면접 시험이 수능 뒤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에 대박이 나서 자기가 지원한 수시 2-2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논술 면접 시험을 안 가면 되는 거죠. 안 가고 그냥 정시 지원하면 당연히 수시 2-1은 시험장에 안 갔기 때문에 그냥 불합격이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수능 친 이후에 갈지 안 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전형 이게 바로 2-2가 되겠습니다. 됐죠? 3은 뭐냐? 아까 1, 2는 원서를 다 9월에 낸다고 했잖아요. 3은 원서를 수능 후에 접수하는 거예요. 수능 친 다음에 원서를 비로소 접수하기 시작하는 걸 2-3이라고 할 수 있다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럼 당연히 전형은 논술 면접이 있건 없건 수능 후에 다 이루어지게 되겠죠. 알겠죠? 따라서 크게 나누면 1, 2가 하나고 3이 하나야. 왜? 1, 2는 원서를 9월 접수, 3은 원서를 11월 18일 이후 접수. 또 다시 그걸 나누면 전형 논술 면접을 수능 전에 치냐 수능 후냐 치냐서 1과 2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립 때는 2-3이라고 하는 것을 이화여대는 2-2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화여대 2-2도 전형 방법에서는 원서를 수능 후에 접수하기 때문에 2-3이라고 분류해서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분류한 입시 포커스에서 분류한 이 기호대로만 정리하면 이 전형이 뭔지 기호로 이건 2-A야 이 말만 딱 뜨면 그 뭔지 딱 알 수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AB가 있죠. AB는 뭐냐? A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거. 즉 수능을 못 쳐도 상관없는 거. 수능을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는 게 A입니다. A. B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즉 논술 혹은 면접도 잘 보고 내신형 전형이라면 내신 점수도 좋고 사정관 전형이라면 면접 잘 봐야 되고 거기다가 수능도 잘 쳐야 되는 게 B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퀴즈. 상위권 대학일수록 A 전형이 많을까요? B 전형이 많을까요? 당연히 B 전형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수능도 잘 보기를 요구하겠죠. 그래서